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6시에 올려드리는 유동성 분석 영상이고요. 일단 진행은 이제 간단하게 전주 대비해서 업데이트된 거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변경된 게 많아서 조금 처음 들으시지 않더라도 저번에 들으셨던 분들도 조금 약간 생소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바로 업데이트 내용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1하고 M2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초과 지급 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해서 어떤 건지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미 재무부 일반 개정은 일단 계속해서 미 재무부가 재정 정책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연준 총 자산은 일단 계속 양적 완화랑 이 양적 완화가 일단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준 총 자산은 증가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새로 추가한 게 이제 미국 상업은행 대출이랑 예금, 추이 그리고 상업은행들의 이제 예대율 오늘 조금 업데이트를 하였고요. 이제 대출 증가율, 예금 증가율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BEI라고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랑 이제 팁스 실질 금리를 조금 추가를 하였습니다. 일단 이제 먼저 일단 보는 것부터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M1하고 M2가 보시면은 저번에 보시던 수치랑 상당히 일단 많이 달라졌는데요. 일단 제가 이 연방준비은행에서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값이 이게 보시듯이 이제 원래는 기존의 M1 같은 경우에 이 약간 청록 색깔 선이거든요. 이런데 이번에 이제 바뀐 M1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이제 증가를 하면서 사실 M1하고 M2가 이제 별로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M1하고 M2 증가율을 분석하는 게 뭐 크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요. 이제 M1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가를 했던 게 원래 저축성 예금이 M1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게 지준율 자체를 0%로 하면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약간 비교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이렇게 갑자기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과거 데이터에도 저축성 예금을 다 더한 수치이긴 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뭐 M1 나누기 M2가 뭐 94%나 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뭐 이제 M1하고 M2를 미국 기준으로는 조금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한국은 조금 데이터가 늦어서 데이터가 조금 더 업데이트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M1하고 M2가 조금 약간 위기 상황은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럼 M1하고 M2가 일단 뭔지를 먼저 일단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원 통화라고 해서 그냥 돈을 찍으면 바로 증가하는 통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미국은 일단 뭐 약간 좀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은 되긴 했습니다. M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의의 통화라고 해서 조금 돈이 이제 증가하면은 이제 돈이 그 통장에 찍힌 돈들이 정말 실물로 흘러갈 때 약간 증가하는 통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M2-M1 증가율은 이제 M2 증가율에서 M1 증가율을 차감한 수치입니다. 이제 원래 통화량을 푼 초기에는 M1이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조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 유동성이 풀릴 때 이렇게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내게 되고요. M1 나누기 이제 M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걸로 보시면은 이제 낮을 때가 이제 유동성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M1 나누기 M2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랑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보시면 가장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유동성 절대량 자체는 이제 많이 풀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위험 요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 가장 낮았을 때만큼 지금 떨어져 있고요. 이 M1 나누기 M2가
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은 약간 유동성 관련해서는 조금 유의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M1하고 M2는 미국 거는 뭐 제가 조금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조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은 뭐 나중에 이제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업데이트한 이 상업 대출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 색깔 선은 이제 우측 데이터 보시면 되고요. 보라색이랑 빨간색은 이제 좌측 데이터 보시면 되는데, 이 파란 색깔은 미 상업은행의 이제 예대율입니다. 보시면은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보시면은 이 예대율이 거의 100% 수준을 넘어섰었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보시면 가장 고점이기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대율이 사실 상당히 낮습니다. 거의 62%니까 뭐 그냥 역대급으로 가장 낮은 예대율이고요. 뭐 결국에 예금은 증가하고 있는데 대출이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자세하게 조금 복합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뭐 거의 이제 3% 수준이기 때문에 2% 수준이기 때문에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뭐 예금 증가율은 뭐 정말 엄청난 양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BEI라는 것도 지금 추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이 미국 기준금리랑 사실 실질금리가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이거를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이제 금리라고 하면은 보통은 그냥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금리는 이제 명목금리고요. 이 명목금리는 이제 실질금리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뭐 이제 그 뭐 은행이든 아니면 채권이든 그 금리는 명목 금리고요. 거기 안에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랑 이제 실질 금리로 나눠지는데 뭐 그냥 미국채 금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미국채 금리가 1.7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목 금리는 약 1.7이고요. 보시면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인 BEI가 한 2.3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2.3이라고 하죠. 2.3%라고 하면은 약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0.6%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산수가 이게 맞나 싶네요. 아, 맞는 것 같죠? 네. 일단 뭐 지금 이 명목금리는 결국 실질금리랑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보시면 과거에는 이 기준금리랑 실질금리가 거의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작하는 2008년도부터 사실 그게 이제 깨졌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실 이 명목금리가 어떻게 보면은 더 높아야 되는데 이 실질금리도 그렇고요. 약간 통화 정책 때문에 연방준비은행의 통화 정책 때문에 이 실질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서 명목금리도 내려갔다라고 보는 게 뭐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원래는 항상 기준금리랑 실질금리가 거의 똑같았었다가 2008년도부터 사실 실질금리가 거의 이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상당히 조금 눌려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눌려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그것은 사실 뭐 보시면은 이 아까 보여드린 예대율로도 어떻게 보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딱 예대율이 내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장에 이제 상업은행이 통장이죠. 이제 딱 상업은행 예금에 돈이 쌓여만 있기 때문에 이제 대출로 안 나가면서 그 돈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금리가 더 낮아졌다. 실질 금리는 낮아지고 실질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제 명목 금리도 더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낮았었기 때문에 뭐 미국의 PBR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이해가 되게 됩니다. 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퍼랑 PBR이 올라가고 미국 증시 자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원인이고요. 다만 이제
그것을 이제 또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 그럼 이제 2008년도에 그 통화 정책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양적 완화거든요. 이제 들으셨은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양적 완화란 보통 QE라고 하고요. 이제 영어로 이제 quantitative easing 해서 그냥 딱 돈을 많이 푼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저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Fed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적 완화를 해주는 연방준비은행과 이제 제가 있으면은 뭐 제가 조금 부자라고 생각해보죠. 만약에 한 100억 달러 정도 채권을 이제 국고 채권을 이제 미국채를 들고 있는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은 이제 미국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국채를 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준다고 하면은 제가 이 달러짜리 채권을 연준에 이렇게 넘기겠죠? 그럼 연준이 저한테 이 100억 달러만큼 현금을 줄 겁니다. 현금을 주는데 그럼 이제 연방준비은행은 이 채권이 늘 거고요. 현금은 줄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현금이 이렇게 늘었을 때 이거를 뭐 제가 실물로 이제 정말 현찰 달러로 받진 않겠죠? 아마 이제 통장으로 받을 텐데요. 그 통장으로 받으면은 이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좌로 받았다고 하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금이 이제 100억 달러가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증가한 100억 달러 중에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페드에 한 7에서 8억 달러 정도를 한 약 7에서 8% 정도를 이제 예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급준비금이란 명목 하에 그 이제 지급준비금이 이제 많이 쌓여 있는 초과된 지급준비금을 이 초과지급준비금이라고 하고요. 결국에 이제 돈이 그냥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나타내는 이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8년도 양적 완화 이후로 정말 거의 뭐 엄청난 양이 쌓여 있죠. 지금 보시면 3.9조 달러 정도가 돈이 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2018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QE를 이제 3번 진행을 하면서 원래 한 2.8조 정도 돈이 쌓였다가 이제 2015년부터 그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테이퍼링을 좀 시작을 했었는데 또다시 이제 코로나가 발발하게 되면서 엄청난 양이 오히려 더 단기간에 조금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 돈이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 인플레이션이 조금 크게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 재무부 일반 개정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미 재무부 일반 개정이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기재부가 이제 그 재정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아둔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미 재무부가 재정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찍은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이미 9천억 달러 정도의 이제 부양책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1.8조 됐던 보유 현금이 이제 거의 1조까지 떨어지면서 한 8천억 달러 정도는 지금 사용이 되었고요. 뭐 향후에 이제 인프라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뭐 소폭 국채 발행을 한 다음에 또 투자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8천억 달러가 투자가 됐으면은 원래는 초과지급 준비금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계속 좀 증가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도 이 재정 정책으로 사용했던 현금 또한 지금 불확실성을 토대로 아무래도 조금 다 사람들이 그냥 지금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금이 떨어질 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고요. 이 연방준비은행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방준비은행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여기가 이제 자산이고 연방준비은행의 자산이고 여기가 이제 부채고 여기가 자본이면 자본은 그냥 일정하다고 할 때 자산이 이렇게 아까 제 채권을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를 치를 사면은 자산이 이렇게 늘잖아요. 이제 이 부분인 것이고요. 결국 양적 완화를 이것도 얼마나 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양적 완화가 이 코로나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사실 이 예대율이 이제 언제 이제 줄까인데요. 뭐 보시면은 지금은 예대율이 이제 언제 증가할까 이것인데요. 뭐 보시면은 사실 경기가 사람들이 정말 이제 좋아지는 게 체감을 할 때 그때 아마 이제 대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실질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 구간이잖아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이면 사실 그냥 돈을 빌려서 투자하기에 상당히 좋은 구간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돈으로 빌려서 투자하기 좋은 구간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 수치는 미국채 10년 금리에서 2년 금리를 이제 차감한 수치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면은 이게 그냥 2년짜리를 빌려서 10년짜리에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금리 차이가 이만큼이나 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물론 당연히 10년 금리가 더 상승을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제 뭐 이것이 사실 그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냥 뭐 만기 보유로 개념을 간다고 치면은 이제 손실이 아닐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단기 금리로 조달을 해서 지금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구간입니다. 꼭 이제 듀레이션 베팅을 해서 뭐 미국 10년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냥 단기 금리가 워낙 지금 낮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0%이기 때문에 이 단기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기는 지금 상당히 좋은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예대율이 만약에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그때 이 잠들었던 돈이 이제 정말 실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가능한데요. 그냥 예대율만 봤을 때는 이 예대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2000년도랑 2008년도처럼 그냥 예대율이 100%갈 때까지 경기가 정말 급속도로 좋아지고 완만한 인플레이션 혹은 이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더라도 이제 돈 자체가 그냥 많이 풀리면서 그냥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뭐 완벽하게 배제는 할 수 없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일단 뭐 첫 번째 가능성일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능성은 일단 뭐 전 뭐 두 가지는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두 번째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PBR이나 이제 펄을 봤을 때는 뭐 상당히 높아진 수준이거든요. 뭐 일드 갭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과거 대비해서 주식이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왜 예대율은 이렇게 낮은데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중요한 것은 금리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실질 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이고요. 왜 이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예대율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을 수 있을까? 이제 실질금리가 낮았는데도 저는 왜 주식이 조금 고평가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기업이 이제 조달을 하는 게 돈을 만약에 조달을 하려면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조달을 하는 게 이제 은행으로도 조달이 가능하고요. 이제 간접금융이라고 하죠. 이게 은행으로도 조달이 가능하지만 일단 채권 시장에서도 조달이 가능합니다. 이게 직접 금융이고요.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채권 금리가 훨씬 더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채권 금리로 훨씬 더 많이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예대율에서 굳이 이제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대율이 낮아지고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그 가능성이 전 첫 번째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 상승은 대부분 다 이 채권을 발행해서 그럼 이제 돈이 생기죠. 현금이 생긴 현금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었거든요. 일단 지금 다만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지금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서 일단 이 단계가 점점 일단 깨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가 이 실질 금리 자체가 이제 낮아지게 되면은
일단 자산 이제 실질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자산 버블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금리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퍼 공식 자체가 이 퍼라는 게 배당 성향 나누기 이제 R-G거든요. 이게 이제 성장률이고요. 이게 이제 배당을 주는 이제 금액인데요. 이제 배당금 나누기 이제 당기 순이익으로 이제 배당을 이제 벌어들인 돈 대비해서 배당을 얼마나 많이 주냐의 영향인데 이 할인율 자체가 이제 금리에다가 위험 프리미엄을 이제 더한 수치거든요. 프리미엄을 이제 더한 수치인데 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퍼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엔 이 실질금리가 상당히 이제 많이 눌리면서 퍼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유동성 자체가 뭐 대출로 많이 풀린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서 랠리를 한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두 가지는 다 가능하지만 저는 이미 주식이 조금 약간 고평가 영역에는 이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 과거의 버블하고는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의 버블을 보시면은 2000년도나 2008년도 버블 때를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대출이 많이 늘면서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가 버블이 왔던 이제 과잉이 됐던 어떻게 보면 네 그런 버블이 왔던 실물 경제가 약간 버블이 왔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2000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만 지금의 저는 버블은 실물 경제가 이제 대출을 통해서 돈이 많이 이제 시중으로 풀려서 증가된 게 아니라 그냥 저금리에 의한 버블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자체가 낮아서 실질 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서 지금 돈도 많이 풀린 게 실제로 돈은 많이 풀렸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통화량과 유동성은 다른 거거든요. 지금 실제로 통화량은 엄청 많이 풀렸지만 대출이 안 되고 다 초과지급 준비금으로 쌓였기 때문에 유동성은 그렇게 크게는 증가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뭐 증가는 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동성 랠리였다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아무래도 저금리 랠리였다는 표현이 이제 정확한 것 같습니다. 통화량도 증가한 영향이 이제 크기는 하지만 그 통화량이 이제 실제로 이제 실질적인 이제 세상에 흘러나온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향후에 이제 그 돈이 흘러나올 때 아마도 이 예대율도 이렇게 상승을 할 것이고요. 예대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사실 돈이 흘러나온다는 표현이 정확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아마 그때 조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사실 그때는 조금 오히려 증시가 조금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그 전 단계에서 일단 이 저금리에 의한 이 상승, 저금리에 의해서 올라갔던 이 상승 자체가 사실 조금 조정을 보여야 되지 않나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감 시황에도 이제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뭐 파동상으로도 개인적으로 좀 조정이 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과거에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 눌러놨던 실질 금리가 이렇게 실질 금리를 눌러놨던 게 지금 자산 버블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동성 자체는 이제 통화량은 증가했지만 유동성 자체는 아직 풀리지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뭐 그 유동성이 풀리기 전에 아마 조금 조정을 보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가장 긍정적인 것은 뭐 그냥 가장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자산 버블이 온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실제로 증가하면서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뭐 증시가 랠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0%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다만 일단 뭐 저는 여러 가지 일단 지표를 봤을 때 뭐 퍼나 PBR 아니면은 이런 마감 시황이 많이 보여드리는 이 일드갭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를 봤을 때도 아니면 페드 모형 등을 봤을 때도 일단 조금 조정을 보일 확률이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정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예대율이 상승하면서
훨씬 더 큰 상승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뭐 아직까지 저도 뭐 100% 일단 하락을 하는 걸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과연 이 예대율이 증가하면서 주식이 올라갈지 아니면 이 저금리에 의한 버블로 조정을 받을지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뭐 제가 일단 지금 주일날, 일요일날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증시를 모르고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더 마감 시황의 이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